선생님 오늘은요 좀 연예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올해 얼마 몇십억 이상 시세 차익을 봤다. 네. 그래서 매도한 연예인들 기사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사람들의 투자 시기가 사이클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근데 우리는 관심이 얼마 벌었다에만 있지 쟤네들이 왜 나오는 거야? 네. 이런 관점으로는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요 좀 연예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정윤정 3년 만에 70억, 그리고 류진열 자본금 단돈 6억 원으로 40억 이인. 올해 얼마 몇십억 이상 시세 차익을 봤다. 네. 그래서 매도한 연예인들 기사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보면서 이거 정말 그 사세인가? 이게 진짜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닌가 싶으면서 좀 허탈함? 댓글도 되게 많이 달리긴 하더라고요. 네. 연예인 얘기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남 돈 번 거 우리가 다 알아야 되냐?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서 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어요. 얘기하지 말래잖아요. 그래도 조회수 제일 높아요, 소장님. 이런 기사들이 사람들이 또 네. 궁금하잖아요. 네. 연예인들의 이 부동산 돈 버는 이야기. 이게 정말 우리랑은 좀 상관없을 것 같으면서도 부동산이니까 또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몇십억. 진짜 돈이 돈을 버는 걸까요, 소장님? 정말 빌딩이 답인가요, 진짜? 잘 보시면 연예인들의 일종의 행태라고 할까요? 그 투자법.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투자법에는 네. 일정 정도의 어느 정도 메커니즘이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연예인들의 기사가 나오면 그런 걸 보고 막 그냥 약간 배 아픈 듯이 예, 그냥 저 딴 나라 세상 뭐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것보다 네. 저 사람들은 왜 저랬을까? 그리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벌까?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또 왜 팔까? 왜 팔까?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보고 검증이나 아니면 되새김을 하면서 네. 내가 거기에서 배울 거나 이용할 거 이런 것들은 없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이제 연예인들 기사를 보면 시세 차이 금액 정도가 장난 아니죠. 일단 그 금액이 크다는 부분. 그러면 자 여기서 금액이 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일단 첫 번째 단기간 투자를 했을까? 그런 사람 거의 대부분 없어요. 일단 장기간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시기가 거의 사이클하고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사람들의 투자 시기가 사이클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시세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는 사람들 보면 다 저점에 굉장히 저점에 샀고 그런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많이 거두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한 13년, 14년 네. 이때 산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꽤 많죠. 이렇게 저 장기간 한 사람들도 말을 하자면요, 소장님. 네. 이게 올해 말고요. 보면요. 21년, 22년 이렇게 매도한 연예인들이 진짜 수두룩했거든요. 네. 그때 말씀하신 게 거의 10년 이상 보유한 이런 빌딩들은 이게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네. 300억도 있더라고요. 300억. 이런 시세차를 보면서 네. 이게 진짜 고수인가? 이게 부동산 투자의 이제 고수의 그 반열이 아닌가?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연예인들을 직접 만나본 케이스가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 해주는 업자들이 다 이제 붙어요. 네. 붙어가지고 컨설팅을 해주고, 그 연예인들은 사실 돈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한 사람도 있지만 유명해질 때 돈이 막 들어오면 네. 이게 이제 연예인들의 특징이 나중에 인기가 나중에 사그라들면 그때부터 수입이 제로에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이 좀 많이 생겼을 때 이 돈을 어딘가에 뭔가 좀 재투자해서 이 돈을 안전하게 불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는데 한 10년 전 이전으로 돌아가면 연예인들이 대부분 사기를 당해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연예인들이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나 어떤 투자 쪽에다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려고 많이 해요. 네. 근데 항상 그 연예인들에게는 주변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득실득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기꾼들이 붙죠. 이 사기꾼들의 말은 정말 꿀과 같이도 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사업 쪽에 투자를 했다가 그냥 빚더미 앉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연예인들이 이제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사업은 아니다.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부동산을 했는데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쪽이 대세가 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고수들, 투자 컨설팅 업자들이 이제 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사이클을 어느 정도 감으로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점에 투자하고 고점에 매도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그 조언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볼게. 요즘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이 연예인들이 얼마 벌었다더라 하는 뉴스가 엄청 쏟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일반인들은 저 사람들 저렇게 버는데 나는 역시 안 돼. 그냥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맞아요. 벌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돈이 많다라고 해서 이 돈을 허투루 쓰는 게 아니고 더 철저하게 계획성 있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는 금액이 다른 것이 저점에 들어가서 고점에 나오면 이렇게 시세 차익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생각이 뭐냐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답답했던 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생각하는 금액 정도가 너무 작아요. 기간도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얼마를 벌려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점에 들어가면 최소 3배잖아요. 그러면 금액 단위가 레버러지를 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라면 내 돈은 보통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억짜리가 3배가 올라가 3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돈 투자된 금액이 3억, 4억인데 20몇 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이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다른데 자, 지금 들어가는 사람.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벌어봤자 예를 들어서 20억 주고 샀는데 1억 올랐어. 아니면 5억 올랐어. 막 기분 좋다라고 하겠죠. 그럼 수익률이 얼마냐고.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에 오르는 것만 생각하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점에 들어가면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또 요즘 들어보면요. 많이 시세 차익을 냈다는 연예인들도 있고 근데 또 샀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있어요. 연예인들.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다 컨설팅 도움을 받는 거니까. 안 받을 수도 있죠. 다 받는 건 아닐 수도 있고. 그래도 뭔가에 그런 큰 돈을 넣은 거면 그래도 뭔가 오를 거라는 생각이 좀 시각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제 그 뭐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이런 분들이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보니까 김수현 같은 경우는 갤러리아 포레인가? 갤러리아 포레를 세 채를 가지고 있다. 세 채를. 또 얼마 전에 한 채를 샀다고. 돈이 왕창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묵혀두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저점일 때, 고점, 최고점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둔, 그냥 미리 사둔다 생각하고 약간 떨어져도 괜찮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둘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돈이 막 들어오잖아. 묵혀준다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부자들의 관념은 약간 다를 수 있는 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자들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찾으려고 하진 않아요. 바닥을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고점만 아니고 고점이 아니고 어느 정도 떨어진 시점이면 그때 괜찮게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만 샀어도 이 사람들은 나쁘진 않은 거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하고는 같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떨어져도 무시하고 놔둘 수 있잖아요. 떨어져도. 근데 우리는 일반인들은 떨어지는 거를 즐길 수 없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아라 하는 게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고 좀 지나서 바닥권이면 충분히 싸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는데 굳이 그냥 조금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좀 떨어지는 상황만 벌어져도 이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돈 버는 경로나 시간을 보면 저점에 들어가서 고점에 항상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연예인들이 2020년, 21년에 매도하고 나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연예인들이 얼마 벌었다. 근데 우리는 관심이 얼마 벌었다에만 있지. 쟤네들이 왜 나오는 거야? 벌었으니까 나오지. 네.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나오는 거야? 네. 이런 관점으로는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냐면 저점에 들어가서 고점으로 지금 시세 차이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계속 이제 2020년, 21년에 빠져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그 다음에 못 빠져나온 사람도 지금도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네. 반대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못 사서 안달인 거죠. 좀 떨어졌으니까. 왜냐면 얼마 벌었다라는 이런 시세차 기사를 보면 되게 또 배가 아프면서 역시 부동산이 답이다 이러면서 이제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의 시각은 왜 팔았는지를 봐라.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미 시세차익 보고 앞으로의 뷰를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이거를 이만큼 시세차익을 먹고 오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 보면 자 예를 들면 부동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보더라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삼성전자 96,000원 갈 때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산 가격이 어느 때예요? 8만 원? 8만 원대예요. 8만 원대에 제일 많이 샀어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 얼마에 샀을까요? 4만 원, 5만 원대에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참았을까요? 정말. 그거를 그렇게 저점에서 남들 안 살 때 가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좋은 거는 그냥 그때 사서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몰랐던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뒤늦게 이제 삼성전자 진짜 좋대더라. 삼성전자만 한 게 없지. 야 10만 전자 무조건 10만 전자 20만 전자 갈 거니까 이때라도 지금 사도 늦지 않았어. 이렇게 가면서 8만 원대에 사면서 맞아. 다 물렸고. 제 친구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보면 얼마에 샀을까? 또 최근에 또 어마어마하게 샀겠죠. 네, 지금 또 많이 떨어지고 9천만 원대에 또 어마어마하게 샀죠. 저희 PD님 왜? 저라고. 그러니까 고수들은 언제 샀냐면 3천만 원대에 산 거예요.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네. 그래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들이 하는 그거를 좀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고수들이 벌고 나온 거를 뒤늦게 쫓아가는 흐름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원리로 돈을 벌었나에 관심이 있나 보다는 액수에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돈을 벌었다 결과에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가격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1억에 들어가서 2억이 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4천만 원일 때는 두려워서 못 사죠. 더 떨어질 거야. 완전 이제 비트코인은 그냥 폭망할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거들떠도 안 보고 있다가 이제 1억 원이 되니까 야 이제 2억 원이 된다. 2억 가자. 5억 간다. 이러면서 막 미친 듯이 사는 거죠. 맞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눈에 누가 돈을 벌었다를 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일단 나도 조금이라도 더 벌자. 약간 벌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올라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올라타는 게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사이클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이클을 어느 정도 감으로라든지 받아들이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항상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투자법을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얼마 벌었다더라 하고 나오는 기사를 보고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돈 버는구나 막 이렇게 자괴감을 쪄들 게 아니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했고 그러면 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좀 배울까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게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대학교에 다닐 때 책을 읽을 때 그때 이렇게 트렌드였던 게 거꾸로 보는 그러니까 거꾸로 보는 세계사 거꾸로 보는 현대사 막 이런 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 상식으로만 하면 뭔가가 안 맞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럴 때 뭐 뒤집어 보면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사자성어가 뭐냐면 역지사지예요. 내 생각대로만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보면 뭔가 다른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가 영상 찍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사에 나오는 거나 이런 걸 그대로, 여러분들은 그대로 읽죠. 저는 항상 다른 방향으로 이게 문제가 없을까?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진짜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싶어요. 진짜 이 돈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왜 연예인들은 지금 이 시기에 팔지, 네.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했는지.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또 가장 또 좀 기억에 남는 게 최고의 수익을 누렸던 사람들은 2021년, 20년에 팔았던 사람들이다. 네. 그때 정말 기사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몇백억의 수익을 실현을 했다.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그렇게 몇백억의 그런 시세를 얻었다라는 기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팔긴 팔았으나 네. 이게 그렇게 액수가 크진 않다.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이제 그 컨설팅 업자들이 붙지만 네. 여기에 제가 볼 때 이제 그 사이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음. 컨설팅 업자들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제대로 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 큰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연예인들이 빠져나온 사람들은 가장 고점일 때 많이 빠져나왔고 이제 네. 점점 그런 이제 엑시트하는 사람들이 네. 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예, 팔았던 사람이 없냐? 그것도 아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액수가 이제 작거나 아니면 손실 본 사람들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는 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